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샤오미 최신 근황을 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샤오미가 이제는 세 번째 모델까지 계획 중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세 번째 모델은 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델의 위장막이 있는데 그거 얘기해드리고요. 샤오미가 어떤 식으로 지금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지, 뭐 우리나라는 뭐 샤오미가 망할 것이다, 뭐 바퀴가 빠지고 핸들이 조향이 안 돼서 지금 뭐 벽에다 박아서 안 좋다, 뭐 이렇게 계속 안 좋은 기사만 내놓고 있지만 현실은 어떤지, 중국 내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샤오미 지금 보면은 위장막을 한 두 번째 모델이거든요. 이게 아마 SUV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SUV고 테슬라 모델 Y를 라이벌로 해서 이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위장막을 쓰고 지금 테스트 드라이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붕 위에는 이 라이더 센스가 달려 있어서 아마도 샤오미의 SU7 있잖아요. SU7과 동일한 스마트 주행 솔루션을 할 것 같다. 이렇게 나와 있고 고속도로와 도시 지역에서는 NOA라고 하죠. 내비게이션 파일럿 이 기능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선 언급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SUV가 또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샤오미의 SUV가 이제 곧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참 기대됩니다. 얼마나 이쁘게 나올지 한번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샤오미가 뭐 이 판매가 안 팔리고 뭐 지금 뭐 하자가 엄청나게 많고 이제는 예약을 다 취소해서 안 팔릴 것이다. 이렇게 뭐 국내 언론들은 그렇게 막 찌라시 기사를 냈었잖아요. 그런데 국내 언론의 발행과는 다르게 지금 샤오미의 판매량이 6월 달에는 배송량이 10,000대가 늘었다고 합니다. 월 배송량이 10,000대가 늘어났다. 이미 뭐 4월달, 5월달도 지금 뭐 7,000대, 8,000대가 넘어섰고 이제는 10,000대가 넘어서서 꾸준히 많이 팔리고 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뭐 샤오미가 망했네 뭐네 이렇게 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뭐 6월달에 10,000대가 돌파했고요. 7월달에도 10,000대가 돌파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망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내 언론들이 자꾸 사실을 보도를 안 하고 자꾸 중국이 망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으로, 물론 그게 조회수 많이 되지만 그래도 언론이란 거는 그래도 사실을 전달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조회수에만 목매여서 약간 사실과 왜곡된 이런 그것만 전달하면은 그게 과연 맞을까? 저는 조금 의문이고요. 그래서 기사를 한번 읽어드리면 5월 15일 샤오미 전기차는 만 번째 SUV를 인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6월 13일 이 모델의 인도량은 2만 대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야, 이렇게 많이 팔린다. 그리고 샤오미 전기차는 샤오미 EV죠. 6월 14일 샤오미 SU7 배송량이 6월 한 달 동안 10,000대를 돌파할 예정이며 연간으로는 10만 대를 확보하고 12만 대 배송 목표를 도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간에 12만 대가 팔릴 거라고 합니다. 이거는 샤오미 모델만 이런 거고요. 다른 뭐 비아디나 이런 제품들도 같이 팔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테슬라도 팔리고 있고 그 중에서도 샤오미는 연간 12만 대를 팔려고 목표를 하고 있다. 참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목표치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샤오미는 전기차 생산 라인 최적화를 위한 새로운 라운드를 진행해 용량 확대에 나서고 있다. 원래는 76초마다 한 대씩 생산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대박이죠. 76초마다 한 대씩 생산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건데 이거를 이제는 60초, 뭐 50초로 줄이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줄이려고 하니까 한번 보니까 지금 샤오미 EV는 웨이보, 오늘 웨이보의 주문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샤오미 SU7 배송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공장에서는 6월에 2교대 생산을 시작했고 한 달 만에 배송량이 10,000대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야, 2교대 이제 다시 하고 계속 돌리면서 한 달 배송량이 10,000대를 넘어섰다. 그래서 샤오미 EV에 따르면 샤오미 SU7 시리즈 배송은 7월 1일부터 더욱 가속화 되었으며 주문이 확정된 후 예상 배송 리드 타임이 최대 5주까지 단축됐다. 이렇게 빠르게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다. 잘 팔리니까 이렇게 빠르게 만드는 거고요. 샤오미 EV는 생산 라인 최적화로 인해 7월에도 10,000대 이상을 공급한다는 목표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주문자들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야, 7월에도 이제는 10,000대 이상이 생산이 돼서 팔린다는 게 진짜 무시무시하다. 중국 이거 뭐 메인 자동차도 아니거든요. 처음으로 전기차를 만드는 전자회사입니다. 삼성전자, LG전자처럼 샤오미전자가 이 전기차를 만들었는데 10,000대 이상이 팔린다고 합니다. 한 달에 10,000대 이상이 팔리고 연간 12만 대 것이다.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진짜 이걸 대단하다고 말을 하고 우리가 배울 거를 해야 되는데 뭐 바퀴가 빠진다느니 뭐 일개 이런 케이스로 뭐 핸들이 안 돼서 뭐가 어쩌다느니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잘 팔리고 있는데 대체 우리나라 언론은 맨날 왜 중국만 까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실을 전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대비를 할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비교를 했었잖아요. 샤오미보다 제로백이 좋다고 뭐 국내 모 전기차 있었잖아요. 그게 충격적이게도 6월에 35대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하루에 그냥 한 대씩 만들어도 되겠어요. 샤오미는 76초 만에 한 70초 이내 만에 한 대씩 나오는데 우리나라 모 전기차 샤오미보다 제로백이 좋다던 모 전기차는 그렇게 좋다고
성능이 좋고 뭐 그렇게 한다는데 6월에 35대 판매했다. 그렇게 좋다는데 왜들 안 사세요? 유튜버들. 그렇게 좋다는데 35대밖에 판매가 안 됐다. 참 이런 거 보면서 씁쓸하다. 우리가 계속 정신승리만 할 때가 아닌데 이 판매량만 봐도 이렇게 판매해서 어떻게 기술력이 나오고 어떻게 이렇게 하자가 나와서 개선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샤오미처럼 진짜 10,000대 이상 이렇게 팔리면서 하자가 나오면은 다시 또 그 데이터를 쌓아서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데 35대 팔았어. 한 달에 35대 팔아갖고는 이게 뭐 개선될 사항이 있을까? 뭐 에러를 이렇게 데이터를 모을 수가 있을까? 참 궁금하다. 진짜 35대 팔아서 돈이 남을까? 또 다른 이런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까? 참 안쓰럽습니다. 국내 전기차 산업이 진짜 점점 안쓰러워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전기차는 아마 이렇게 계속 간다고 하면은 전기차 사업을 접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접지는 않을 텐데 그걸 좀 줄이고 하이브리드나 아니면 또 내연기관으로 계속 최대한 뽕을 뽑는 게 아닌가. 그게 좀 걱정이 된다. 저는 뭐 샤오미가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내 전기차들이 진짜 걱정이 돼요. 이렇게 가다가는 글로벌 경쟁력이 없어질까봐 정말 걱정이 되고요. 샤오미는 이제는 두 번째 모델이 아니라 세 번째 모델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세 번째 모델은 뭐냐면 ER-EV 이거 제가 매번 말씀드렸죠. 주행 연장형 전기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이브리드랑 전기차랑 섞은 건데 주행 거리가 길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6년에 출시 예정이라고 보도가 되고 있다. ER-EV라고 하면은 아마 이게 세 번째 모델도 SUV인데 ER-EV로 나와서 주행 거리가 길게 만들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값은 싸게. 그래서 이것도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보면은 샤오미의 자동차 제조 사업부인 샤오미 EV의 세 번째 모델은 주행거리 연장 전기 자동차 ER-EV와 SUV가 될 것이라고 현지 언론은 보도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족용, 그러니까 세 번째 모델은 아마 좀 크게 나오나 봅니다. 가족용 사용자를 타겟으로 하여 2026년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고서 사안을 잘 아는 샤오미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샤오미가 ER-EV에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사전 연구 단계에서 두 가지 제한된 반복 버전이 나왔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고서에 따르면은 지금 쭉 보면은 그러니까 다른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와는 달리 샤오미는 사용자가 자동차를 구매한 후에 차량에 더 많은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런 얘기예요. 지금 샤오미 차를 사면은 옵션으로 샤오미의 전자장비 뭐 공기청정기 아니면 샤오미의 전자기기 탭 이런 거를 더 많이 달 수 있게 노트북 이런 거를 더 많이 달 수 있게 이런 거에서도 수익을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샤오미는 7월에 열리는 출시 이벤트에서 새로운 휴대전화 관련 제품을 공개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대한 정보도 일부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나와 있고요. 샤오미 전기차의 두 번째 모델은 순수 전기 SUV로 내부적으로는 레망이라는 코드명을 갖고 있으며 2025년 상반기에 출시될 예정인 테슬라 모델 Y에 경쟁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모델은 SUV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보도에 따르면 내부 코드명이 쿤눈이라고 읽나요? 이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ER-EV 모델은 리오토와 경쟁하게 되며 2026년 출시될 예정이다. 리오토가 이게 차이나 전기차 구성 종목에 들어갔죠. 리오토가 이 주행 연장형 전기차의 거의 선두주자. 그러니까 뭐 하이브리드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하이브리드의 보통 방식이랑은 다르고요. 하이브리드 보통 방식이랑은 다르고 이 ER-EV 방식은 특히나 이 연료에서 그러니까 휘발유나 아니면은 뭐 이런 걸로 발전을 하는데 이 발전을 충전을 시켜서 그러니까 배터리에 충전을 시켜서 주행을 연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달라요. 그냥 하이브리드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배터리 전기 자동차에 비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ER-EV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ER-EV 포함하는 거는 지금 주행 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 일반 소비자에게 더 수용 가능하며 이로 인해 시장에서 더 큰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전기차가 잘 안 팔리잖아요. 전기차가 잘 안 팔리는데 뭐 주행 거리나 이런 것 때문에 충전 때문에 잘 안 팔리는데 그렇게 보면은 ER-EV 주행 연장형이 어떻게 보면은 해답일 수도 있겠구나. 이게 니오토도 이쪽으로 가고 지금 테슬라는 하이브리드를 못 만들고 있고 비아디 있잖아요. 비아디도 ER-EV 이쪽으로 가면서 하이브리드 판매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작년보다 뭐 100몇 프로 늘어났잖아요. 오히려 전기차 판매보다. 그래서 일단 이걸로 수익을 더 많이 올리고 그 다음에 뭐 순수 전기차 배터리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로 더 많이 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조금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점점 더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아마도 순수 전기차로 가겠죠. 근데 그 과도기 기간 동안 하이브리드로 많은 수익을 올릴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ER-EV 분야에서 가장 알려진 업체는 리오토이며 특히
차기 2023년 내내 눈에 띄는 성장을 보인 니오토의 성공은 EREV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차이나 전기차에도 이 리오토 구성 종목으로 들어왔거든요. 7%인가? 그래서 리오토가 아마 비아디랑 리오토 두 개가 지금 중국 전기차 부분에서는 수익을 내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더 잘 될 것 같다. EREV 모델이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수익을 더 많이 올릴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타오토와 니프모터스 EREV 제공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모두 순수 전기차만 제공했다고 하면서 EREV가 진짜 좋은가 봐요. 순수 전기차로 하다가 EREV도 괜찮은 방식인데 해서 이쪽으로 이제 네타나 니프모터스 자동차도 이렇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IM모터스도 5번째 모델은 장거리 주행 기술을 사용할 것이라고 공동 CEO인 타오류가 2월에 현지 언론에 밝혔습니다. 그래서 IM모터스도 아마도 5번째 모델은 EREV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다. 이러면서 주행 연장형 전기차가 이제는 점점 대세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각광을 받고 있겠구나, 이렇게 서로 하려고 하는구나. 원래는 니오토만 거의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점점 더 따라 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볼 수가 있고요. 샤오미도 그래서 그렇게 주행 연장형으로 3번째 모델이 나온다고 합니다. 참 이렇게 기대되고요. 샤오미는 지금 자동차 제조 자격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베이징 자동차 원래 마크를 달고 나왔었는데 베이징 자동차 공장을 빌려서 만들었고 이런 자격을 얻어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예 샤오미로 자격을 얻어서 이제 제조사가 그냥 샤오미로 변경이 됐습니다. 원래 베이징 샤오미였는데 이제는 아예 샤오미로 변경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샤오미는 더 많은 기술 개발과 더 많은 이런 차량을 생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참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의 소식들 좀 가져왔는데요. 렉서스가 토요타의 넥서스죠. 렉서스가 로보센스라는 라이더 업체의 라이더를 전기차에 장착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토요타는 전기차를 안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토요타는 지금 보면은 중국이랑 이렇게 협력을 해서 이미 이 소프트웨어 라이더나 소프트웨어나 이런 거를 다 개발을 하고 있어요. 토요타 넥서스나 토요타나 다들 중국이랑 중국 전기차랑 협력을 해서 라이더 센서는 거의 중국으로 로보센스나 이런 걸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자율주행 기술도 지금 중국 거를 많이 들여오고 있다. 이 소프트웨어나 이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토요타나 넥서스나 이런 게 앞으로 전기차도 잘 나올 수가 있다. 이 뭐라고 해야죠? 소프트웨어가 중국 걸로 해서 나오니까 아마도 잘 나올 것이다. 이런 방식은 이제는 계속 나올 것 같다. 왜냐, 중국이 값이 싸고 라이더 가격도 싸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으니까 굳이 토요타나 넥서스 이런 데가, 그리고 독일 자동차들이 굳이 비싼 돈 들여서 연구할 필요 없고 그냥 중국 기술을 그냥 그대로 써서 그냥 BMW, 아우디, 토요타, 넥서스 이렇게 내놓으면 그래도 잘 팔리잖아요. 이 브랜드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노력을 안 해도 그냥 중국이랑 협력을 해서 로열티만 좀만 주고 이렇게 생산하면 되니까 이런 방식이 좋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런 방식으로 과연 해야 되는데 과연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조금 놀라는 게 지금 보면은 하테크에서 이거 가져왔거든요. 르노에서 지금 손가락 사태로 지금 말이 많잖아요. 이것도 제가 영상을 다루려다가 좀 바빠서 못 다루는데, 르노의 지금 그랑 콜레오스, 이게 제가 많이 기대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지리 자동차에 싱유엘의 소프트웨어 기반 자동차가 들어왔다고 해서 한국에서 이런 소프트웨어를 가진 그러니까 자동차가 들어온 적이 없어요. 하이브리드 차든. 근데 이게 이제 들어온다고 해서 참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손 이런 게 터져서 이 손가락 남성 비하 이 사태가 터져서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1년에는 12.3인치의 TFT 클러스터와 12.3인치 센터 디스플레이, 3인치 동승석 디스플레이 등 이렇게 3개의 스크린이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을 적용해 이런 인포테인먼트가 엄청나게 많다. 근데 중요한 거는 퀄컴 반도체가 들어간다. 퀄컴 파워 인포테인먼트 플랫폼 기반으로 최신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 이게 들어간다 이겁니다. 우리나라 전기차에 없는 이게 들어간다는 게 정말 대단하고요. CUD 있고 T맵 내비게이션 되고 음성 인식 되고 이런 게 다 된다. 근데 우리나라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잘 된다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기술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가져왔는데요. 이런 예시입니다. 이런 기술이 있으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동으로 닫히고요. 그리고 이게 소프트웨어 기술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또 열립니다. 이렇게 사람이 다가가면은, 사용자가 다가가면 자동으로 이렇게 문이 열린다. 이런 기술이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또 빠졌잖아요. 사용자가 빠지니까 다시 또 문이 닫히죠. 이런 기술이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는데 국내 전기차는 이런 소프트웨어가 없죠. 이런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지커의 또 영상인데요. 지커 자동차인데 이렇게 닫히면 이거는 될 거예요. 이렇게 당기면 우리나라 자동차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브레이크 밟으면은 닫히는 게 나와 있고, 이렇게 자동차도 소프트웨어로 문을 닫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갤럭시 탭처럼 탭 있잖아요. 탭으로 이 문도 닫히게 할 수가 있다. 이런 게 이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없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 전기차가 이거를
구현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다. 그리고 또 제 구독자님이 이렇게 댓글 남겨줬는데요. 지금 쭉 보면은 허사이나 아니면은 이 라이더 업체들 있잖아요. 라이더 업체들이나 뭐 더블 오린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퀄컴의 반도체 이런 게 500불 정도, 뭐 800불 정도로 이렇게 엄청나게 싸졌다. 가격이 싸지면서 중요한 건 여기에서 말을 해줬거든요. 르노에서 지리 싱유엘차 택가리를 해서 내놓은 신차를 리뷰하던 뭐 이분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말이 돌아가는 IT 기능 중 최고 수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즉 3년 전에 출시한 싱유엘의 시스템이 현재 한국에서 최고란 말이죠. 그래서 지리를 비롯한 중국 본토 업체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퀄컴 815 칩을 쓰기 시작했고 요즘은 8295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퀄컴 8295가 500불 정도 한다고 하거든요. 이걸로 이제는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 오린 칩이 있거든요. 오린 X 칩이 800불 정도 하는데 이것도 뭐 두세 개 아니면 뭐 네 개가 들어가서 속도가 어마어마하다. 이 비싼 차는 그렇게 나오고요. 네, 퀄컴의 칩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옛날 버전인데 이 버전으로 나온 게 국내에서는 IT 기능이 최고 수준이란 게 결국은 이 격차를 말해주는 겁니다. 3년 전에 나온 이 자동차 모델에 그대로 IT 기능을 가져온 건데 이게 국내에서는 최고 수준이란 게 참 걱정이다. 저는 모르겠어요. 뭐 국내 하드웨어가 엄청나게 좋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쓰거나 지금 뭐 니오폰도 보여드려야겠네. 니오폰도 나온다고 하거든요. 이런 소프트웨어가 좋으니까 니오에서도 전기차 회사 중국 전기차 회사 니오에서도 핸드폰이 나온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이 나오는데 2세대입니다. 1세대는 이미 나왔고요. 니오폰이 2세대가 또 출시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니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드웨어가 아무리 좋아도 카톡이나 아니면은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게 안 돼 버리는 전기차를 과연 여러분들이 사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랑 비교해보세요. 스마트폰인데 이게 막 그게 좋대. 전화는 잘 되고 그다음에 배터리가 오래 간대. 아 이게 좋대. 그래 그거 알았어요. 근데 카톡이랑 유튜브가 안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 그 스마트폰 사실 겁니까? 아니죠. 그런 차이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니오에서 이 2세대 니오폰이 또 나온다고 합니다. 사진은 1세대 폰인데 니오폰이 나온다고 하면은 결국은 니오에서도 이런 중국 전기차 회사인데 핸드폰이 나온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결국은 이런 소프트웨어 기술이 당연히 있다. 소프트웨어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신감으로 핸드폰도 출시를 한다. 그리고 샤오미 핸드폰 만들던 샤오미 회사가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전기차에 들어온다. 이렇게 넘나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체 이 소프트웨어를 왜 등한시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지금 퀄컴 반도체랑 그다음에 엔비디아 칩이 전기차에 안 들어간다는 거 보고 국내 전기차에 안 들어간다고 보고 진짜 경악을 했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우리나라 전기차는 끝났구나. 걱정이다.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니오폰으로 대체 뭐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이걸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니오 광고 같은데요. 이렇게 지금 축구장 같은 게 있죠. 축구 게임 있죠. 이거를 움직이잖아요. 이거를 핸드폰으로 니오랑 연결해서 서스펜션을 이렇게 한다로 이게 조정을 하는 겁니다. 핸드폰으로 이렇게 핸드폰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내리면서 니오의 서스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축구 게임을 하는데 이거를 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뭐가 돼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 니오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면 이렇게 핸드폰으로 움직이려고 하면은 결국 소프트웨어가 다 연결돼 있어야겠죠. 이게 니오 전기차랑 핸드폰이랑 당연히 소프트웨어가 연결되고 상호작용을 해 이 서스펜션이 움직이면서 이 게임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수준까지 올라왔다. 이거를 과연 국내 전기차가 이 수준을 뽑아낼 수 있을까요? 전혀 못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다. 그리고 니오의 서스펜션 기술 또 보여드릴게요. 꽁 리프팅 하는 거 보세요. 꽁을 리프팅 한다. 이게 서스펜션 기술로 리프팅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거 보면서 이 정도 수준까지 지금 올라왔다. 이게 뭐 별거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거를 진짜 크게 보거든요. 이거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렇게 핸드폰으로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이 전기차가 그대로 움직인다는 이 기술을 국내 전기차는 절대 구현 못 한다니까요. 몰라요. 나중에 이제 도입을 해서 구현할 수 있겠지만 이걸 구현한다는 게 결국 끝났다. 이 OS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를 반증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면서 이런 거 보면서 이거 갈 길이 멀구나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좀 안타깝다. 괜히 우리가 중국을 깔 게 아니라 중국이 잘하는 거를 빨리 우리가 어떻게 보고 우리도 이걸 대처하거나 아니면 빨리 따라가거나 아니면 이걸 도입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될 텐데 매번 그냥 무지성으로 중국만 까고 있고 정신 승리만 하면은 과연 그게 발전에 도움이 될까? 저는 의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샤오미의 최신 근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